자, 반갑습니다. 경영과학론 엑셀 작성하는 걸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강의 중에 보여드렸던 엑셀 작성법을 다시 녹화를 했습니다. 차근차근 다시 한번 재현할 테니까 잘 보시고 익히시길 바랍니다. 먼저 핵심은 이거예요. 식, 목적 함수 식하고 제약 조건, 이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텍스트를 보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식을 다시 엑셀로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인터프리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하나하나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함수를 표현하는 것을 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다시 표로 정의하는 것 중요한데 요 첫 번째 표는 표예요. 테이블이고 요거는 테이블이 아니고 그냥 범위입니다.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목적 함수식 10s 더하기 9d 이걸 어떻게 엑셀로 표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공원이 이게 요 식에서의 기울기입니다. 개수입니다. 10과 9예요. 요거는 직접 입력합니다. 요 식에서 주어진 숫자들은 직접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변수, 문자로 표현된 s와 d 이거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변수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먼저 10과 9, 그 다음에 이 개수들은 그냥 한번 쫙 입력을 다 해보고 시작할게요. 10 넣고요. 9 넣습니다. 그리고 7분의 1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과 2, 그 다음에 5분의 6, 1, 그 다음에 2와 2, 3분의 2죠. 2 나누기 3, 그 다음에 1 나누기 10, 그 다음에 1 나누기 4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분수로 표현했는데 보시게 되면 보통은 셀스식 이게 범위를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스식을 누르면 표현 형식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통 일반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소수 형태로 놓는데 이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분수형 그대로 표현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분수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다시 셀스식으로 가시게 되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수 있고 두 자릿수 분모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왜? 10이라고 하는 게 두 자리이기 때문에 두 자리를 잘 표현하자면 이걸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위에 요 두 개는 달러잖아요. 달러 표시를 했는데 요거도 셀스식 표시 형식의 위에서 상대 통화를 누르고 기호를 달러 기호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주어진 개수 숫자 상수들은 다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 이게 S와 D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얘들은 변하는 값이란 말이에요. 어떤 값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편한 수 1과 1로 계산할게요. 그리고 요 식, 맥스라는 요 식, 목적 함수 식 10s 더하기 9d를 요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셀 함수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요거는 10 곱하기에는 Shift 8을 누르면 별표가 되는데 여기에 곱하기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셀을 선택하면 S를 선택한 거고요. 더하기 9 곱하기 Shift 8 누르면 곱하기 기호가 되고 다시 1을 누르면 요 식 10s 더하기 9d라는 식을 요 셀에 함수식으로 지금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sum p 치면 이렇게 일부분을 치게 되면 밑에 이 철자를 포함하는 함수가 여러 개가 돼요. 이 떴을 때 탭을 누르면 완성이 됩니다. 함수식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할 때는 공원이 곱하기 생산량, 공원이 곱하기 생산량 이렇게 했는데
썸 프로덕트를 할 때는 공원이끼리 범위를 지정하고요. 범위 지정은 셀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쭉 옆으로 당기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콤마를 치고 다시 변수의 범위 S1, S의 값인 1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른 다음에 옆으로 쭉 당기면 범위가 지정되죠. 여기서 Shift 0 누르면 가로가 닫힙니다. 이렇게 누르면 지금 요걸 하게 되면 S-9D라는 이 식을 여기에 표현을 한 거예요. 즉 목적 함수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우리 개수들을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요 식, 개수들을 넣었는데 S하고 D를 또 곱해줘야 되잖아요. 곱하는 게 요거예요. 여기 S에 해당되는 게 요겁니다. 생산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S하고 D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곱해줘야 되는데 곱하는 방식은 앞에서 배운 sum 프로덕트를 그대로 씁니다. sum p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하고 곱하기 얘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할 수도 있는데 번거롭죠. sum 프로덕트를 쓰는 게 좋아요. sum p 팩 개수 범위 지정 콤마 변수 지정 되는데 이때 F4를 누릅시다. F4를 누르면 얘들이 절대 참조로 됩니다. 그리고 Shift 0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요 오른쪽 밑에 누르게 되면 십자가 형태로 바뀌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쭉 당기면 셀식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 거죠. 예. 자, 그리고 가용 시간 630, 600, 708, 135 630, 600, 708, 135 치면 요 수식 모형이 딱 세팅이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수식을 쓴다면 엑셀로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즉, 이 식을 엑셀이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쓴 형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해찾기, 요 데이터, 예, 데이터 끝에 해찾기를 누르면 됩니다. 만약 해찾기가 없으면 파일의 옵션에 추가 기능에 해찾기를 찾아서 이동하면 됩니다. 만약에 선택이 안 되는 사람은 해찾기가 설치가 안 된 거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예, 해찾기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해찾기를 눌러봅시다. 자, 지금은 제가 먼저 입력했기 때문에 뜨는데 아예 없다고 가정할게요. 모두 재설정을 해놓고 하나씩 넣어봅니다. 목표 설정은 이 값입니다. C, 7 이 값이고 변수 설정은 얘들이 변수예요. S하고 D 그 다음에 추가 제약 조건은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제약 조건 여기에 셀 참조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10분의 7 S 더하기 1 D 이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미 만들었잖아요. 뭘로? 요식 이 17, 이 11 얘가 얘인 거예요. 10분의 7 S 더하기 1 곱하기 D가 얘인 겁니다. 그리고 셀 기호가 이 11인 거고요. 얘가 뭐보다 작다? 630보다 작다. 630보다 작다. 추가 2분의 1 S 더하기 6분의 5 D가 뭐냐? 이 좌변항 전체가 뭐냐? 얘입니다. 이 12가 이 식 전체인 거예요. 그리고 제약 조건은 600 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도 이 13이 되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708이 되고, 추가 E14, 그 다음에 G14 확인. 비염 수도권은 이걸 체크합니다. 체크하게 되면 비염 수도권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해법은 단순 LP. 그리고 해찾기를 누르면 해가 찾아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지워볼게요. 어떤 개념으로 그리는 거냐. 재단 및 염색식, 요 식이죠. 요 식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직선이기 때문에 두 점을 찾으면 돼요. 두 점은 직선에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찾기 쉬운 두 점은 X절편, Y절편입니다. 여기서 X축에 해당되는 게 S고요. Y축에 해당되는 게 D입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X절편, 즉 S절편은 뭐가 되느냐. D가 0일 때 S의 값이 뭐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식에서 D가 0일 때 D를 0 곱하게 되면 즉 10분의 7 S가 630이라는 거잖아요. S의 값은 630을 10분의 7로 나눈 거예요. 즉 여기서 이 식 630을 630이 G11이잖아요. 이 값을 뭘로 나눈다? 얘로 나눈다. C11 예. 10분의 7로 나눈다. 그리고 D절편은 S 값이 0일 때 D절편은 요 값 630을 G11을 630을 뭘로 나눈다? 얘로 나눈다. D의 개수로 나눈다. 이렇게 나누면 그려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느질 S편 D가 0이죠. S편은 600을 두 번째식 제약 조건 600을 뭐로 나눈다? S의 기울기 앞에 있는 2분의 1로 나눈다. 그리고 D절편은 S가 0일 때 이 600이라는 값을 뭘로 나눈다? D의 개수 6분의 5로 나눈다. 자, 마무리 공정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 공정은 이 식이잖아요. 여기서 D가 0입니다. S절편은 D가 0이고 D가 0일 때 708을 뭐로 나눈다? 얘로 나눈다. S의 기울기로 나눈다. 그 다음에 D의 절편은 S가 0일 때 708 요거를 뭘로 나눈다? 3분의 2 D의 개수인 3분의 2로 나눈다. 자 그리고 포장 및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135잖아요. S절편은 뭡니까? D가 0이에요. D가 0일 때 135를 뭘로 나눈다? S의 개수로 나눈다. D의 절편은 이 식에서 D의 절편은 S가 0일 때 135를 뭘로 나눈다? D의 개수로 나눈다.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하나를 선택합니다. 삽입, 모든 차트, 분산형, 선이 있는 것. 두 번째, 차트 제목을 합니다. 하나밖에 안 나타나는 분들은 설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재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요 지금 재단 및 연색에 대한 식을 그렸잖아요. 그죠? 추가를 하려면 요 밑에 아이콘 선택하게 되면 옆에 아이콘 3개 뜨는데 그 중에 깔때기 모양 여기 데이터 선택 추가를 누릅니다. 이러면 바느질
x 값은 요거예요. 요걸 먼저 범위를 선택하는 게 요걸 누른 다음에 세로예요. 이때의 범위 지정은 세로랍니다. 서브트랙트 할 때는 가로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x 계열이 지금 s잖아요. 요걸 세로로 범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y 값은 여기 바느질의 뒷값 2개 이렇게 세로로 지정합니다. 확인. 됐죠? 또 추가. 요거를 일단 편집해가지고 이름을 재단 및 염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마무리 공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x값은 이렇게 세로 2개, y값은 옆에 세로 2개. 확인. 추가 또 계속할게요. 포장 및 검사. x축은 이렇게 1350과 0, y값은 0과 540. 확인. 네, 됐죠. 여기서 법내 표시 제목을 제약 조건 아니 이렇게 하면 요것과 같아지죠. 예. 그리고 극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5개인데 우리가 이 극점을 이렇게 그리려면 6개를 포인트를 찍어줘야 됩니다. 6개를. 자, 이제 극점 그리는 걸 한번 볼게요. 이 극점 어떻게 그리느냐? 먼저 좌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1과 포인트 1과 포인트 6은 같은 점이에요. 원점이에요. 0과 0, 0,0이고 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 2는 보십시오. 점 2는 요 D축, Y축이죠. Y축의 가장 작은 값이에요. Y축의 가장 작은 값이 540이에요. 540. X가 0일 때 540인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점 5는 P5는 D가 0일 때, 즉 Y축 값은 0인 거예요. 요 축 따라가는 거니까 이 축에서 가장 작은 값인 겁니다. 즉 S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708인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4개는 찾았어요. 지금 우리가 표점을 찾아야 되는 게 P3하고 P4 이 4개인데 요것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식이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식 2개를 어떻게 찾는데 라고 했을 때 이 범례를 보시면 색깔을 보세요. 주황색하고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재단 및 염색, 주황색이 포장 및 검사. 이 2개의 거죠. 이 2개의 식, 재단 및 염색, 그 다음에 포장 및 검사. 이 2개의 식, 위에 식, 밑에 식. 여기서 부동을 빼고 10분의 7S 더하기 1D가 630, 10분의 1S가 4분의 1D가 135 라는 이 2개의 방정식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 SD 제약 조건 해가지고 더 칩시다. 자, 이렇게 10분의 7, 1, 10분의 1, 4분의 4, 630, 135 이렇게 식을 이렇게 셀로 값을 입력합니다. 그 후에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엑셀 셀 함수가 있어요. util이라는 건데 mm까지 치면 함수가 뜨죠. 탭 누릅니다. 그리고 min_vers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또 함수가 뜨죠. 얘도 탭을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범위 지정합니다. 개수의 범위 지정합니다. 이걸 선택해서 옆으로 밑으로 4개를 선택합니다. Shift 0으로 가로를 닫아요. 콤마 치고 제약 조건 635, 535를 선택합니다. Shift 0 하고 엔터를 치면 값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 엑셀은 최근에 최신 업데이트를 한 거라서
그냥 셀 하나만 선택해서 이게 식을 넣어도 자동으로 지가 몇 개의 셀에 답을 입력해야 되는지 엑셀 스스로 찾아서 답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전 버전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동으로 안 돼요. 이게 벨 함수라서 하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범주를 셀 두 개를 우리 값 두 개를 찾는 거니까 두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이 상태에서 mm tel mmutil 그 다음에 inverse 탭 범위 지정 콤마 아니 shift 0 가로 닫고 콤마 그 다음에 제약 조건 630 135 shift 0 닫고 이 상태에서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shift하고 컨트롤 예? 왼쪽 맨 끝에 있는 shift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예. 다시 mmUtil 탭 inverse 탭 개수의 범위 지정 Shift 콤마 Shift 0 가로 닫고 Shift 0을 누르면 가로가 생겨요. 바깥쪽 두 오른쪽 가로 닫고 콤마 누르고 제약 조건 범위 두 개 Shift 0 됐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Shift 엔터 근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세션 업데이트가 안 된 사람들이라면 자 그리고 이게 300하고 420이 결국 S 값이 300 D 값이 420 이렇게 됩니다. 자 점사도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점사는 회색 선하고 파란 선이잖아요. 재단민 염색하고 마무리잖아요. 재단민 염색 요식하고 마무리 이식하고 개수와 제약 조건을 입력하고 같은 방식으로 얘도 mmUtil 탭 inverse 탭 제약 조건의 범위 지정 Shift 0 가로 닫고 콤마 치고 제약 조건 두 개 들어가 해가지고 범위 지정하고 Shift 0 그래갖고 엔터 치면 나오죠. 값이 좌표가 보여졌죠. 이게 S의 좌표, 이게 D의 좌표. 자 여기서 S를 이꼴하고 이 값을 나오고 그 다음에 D 값을 이꼴하고 251을 나오고 자 그러면 6개의 값이 구해진 겁니다. 네. 이것도 셀은 분산형으로 합니다. 분산형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목적 함수. 목적 함수도 구해야 되는데 이 목적 함수는 어떻게 하느냐? 목적 함수는 10s 더하기 9d잖아요. 10s 더하기 9d를 어떻게 돼요? 절편으로 갑시다. d가 0이라고 쳐요. 그럼 s 절편이 나오겠죠? t가 0이다. d가 0이다. s 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을 얘로 나눈 거예요. 보시면 C7을 10%로 나눈 겁니다. C7을 10%로 나눈 거예요. 마지편 마찬가지 S가 0일 때 얘는 C7을 D4로 나눈 겁니다. C7을 D4로 나눈 값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를 구하고 그래프 그림까지가 됩니다. 자, 다음 경량인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보고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인을 추가로 만듭니다. 여기 10S 9D 12.85잖아요. 여기 없다고 쳤을 때 이거를 삭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1 일단 넣고요. 10S 15 12.85를 넣고, 개수는 추가되는 거는 L이죠. L 10분의 8 하게 되면 5분의 4가 나올 거고요. 1,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입력하고, 예. 요거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만 한 번 더 봅시다. 요거를 다시 한번 sum P.득득 sum product 탭 치고, 예, 위에 3개 콤마 밑에 3개 Shift 0 엔터 치면 얘가 요 식 3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합계 각 제약 조건의 좌변항 요 3개 항을 더한 것이 합계가 되죠. 좀 좌변항이라고 합시다. 좌변항이 요 각과 P 탭 개수 그 다음에 변수 F4 누르면 절대 참조 엔터 치고, 요 마우스 커서를 십자가로 오른쪽 밑에 요 모서리에 갖다 대면 십자가 형태로 바뀌잖아요. 이 상태에서 쭉 긁으면, 예, 이렇게 좌변항 식들이 요 좌변항 요 3개의 항이 묶인 식을 이렇게 좌변항으로 다 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한다? 데이터 요 위에, 예, 메뉴에서 메뉴 리본 데이터 리본을 치고 요거 회찾기 누르는 거죠. 자, 여기서 보기 설정은 요겁니다. C7 변수는 생산량입니다. 요 3개.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좌변항 요거죠. 얘가 뭐보다 가용시간 얘보다 630보다 같거나 작고, 그 다음에 바느질 작업이 좌변항이 요거죠. 얘가 600보다 같거나 작고, 추가 마무리 작업은 좌변항 F13 얘가 H13보다 같거나 작고, 추가 검사 및 포장 작업은 좌변항이 F14가 135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비염수 조건이고요. 단순 LP고요. 그런데 이때 배를 찾으면 여기서 이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한다. 여기 옆에 이렇게 저장하고 저장 누르면 뭔가 생기죠. 이게 요 목표 순서적으로 목표 설정, 최대값하고 변수 설정 3개, 요 제약 조건 4개 들어가고 값 찾아지는 게 요거.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찾기를 눌렀잖아요. 계산이 됐죠.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 민감도 보고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우편물 종류라는 것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옆에 민감도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오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목적 함수가 이제 동시에 변환된 거. 이 값이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모두 1 채웁시다.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썸 프로덕트. 이제 아시겠죠? 위에 개수 3개랑
밑에 변수 SDL 옆으로 범위 지정하는 거. 또 자변형. 자변형도 어떻게 됩니까? 요 개수, 개수, 그리고 SDL. 네. 요게 변수, 요게 개수. 이런 식으로 자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잡기를 누르고 지금 제가 여기 요거 C18을 해가지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변수셀 요 3개. 그 다음에 셀 3조가 자변형이 이하보다. 그 다음에 F12가 H12보다 같거나 작고. 자변형 F13이 H13보다 같거나 작고. F15가 H15와 같거나 작고 확인. LP 선형. 해찾기. 우표물 종류. 누르면 만들어졌죠. 네. 만들어졌죠. 자, 직관적 쌍대값. 요게 이제 새로운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경영진이 그 강의자를 보게 되면 경영진은 고급형 백의 생산량 수량이 표준형 백의 생산품 수량이 적어도 30%가 돼야 된다라고 추가하기로 했다. 그럼 이 추가 조건은 D가 0.3S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잖아요. 요거를 요 0.3S를 이항을 하게 되면 D 빼기 0.3은 0보다 같거나 크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죠. 예, 이 양옆에 그 변수가 있는 거를 변수를 다 몰아서 우변항에는 숫자만 두자라는 거죠. 이렇게 두면 기존의 앞에 4개의 제약 조건과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약 조건 D 빼기 0.3S를 우리는 D는 1이잖아요. D의 개수 1이고, 그죠? 이건 0.3이잖아요. 10분의 3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표준형 대 고급형의 수량 비율 이 조건이 10분의 3, 그 다음에 1, 이 두 개의 제약 조건과 갖는 걸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넣기는데 요것도 썸 프로덕트로 만들어 볼까요? P, 탭 어떻게 됩니까? 얘 두 개랑 얘 두 개랑 Shift 0 엔터 치면 되겠죠. 얘는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0. 자, 이렇게 입력하고 표찾기 눌러서 최대값 3개 범위 지정 추가 얘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 얘가 H12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 F13이 H13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 F14가 H14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 F15가 이번엔 커야 돼요. 그죠? 0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확인. 단순 LP. 비음수 조건 체크. 회찾기. 829.80. 우표물 종류 민감도 분석. 확인. 민감도 분석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는 어떤 점을 봐야 되느냐?
90M, 84B, 70R, 60D 이라는 거에 공원 이거로 가게 되고, 얘들도 1111 둡시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이죠. 18, 9, 15.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눈에 보이십니까? 선 프로덕트를 어디와 어느 범위 간에 계산을 한 거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변수. 얘는 빨간색은 개수. 라디오 생산돼서도 마찬가지. 이걸 셀 함수 입력창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눈에 딱 보입니다. 범위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마지막 소매상 요구 조건만 R이 150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R 앞에 1이 있다고 치면 1, 개수가 1 있고 R이 이거죠. 이게 결국 이 셀하고 개수인 셀과 변수인 셀을 곱한 게 150보다 크다는 거죠. 이걸 셀 함수로 치면 목표가 이거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되고 추가 셀 참조 잠깐은 추가 자변형 42가 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가용점 5000보다. 그 다음에 G12가 뭐보다 180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그리고 라디오 대수는 G13은 뭐 같아야 한다. 600대다. 추가. 그 다음에 소매상 요구 조건 요거는 어떻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보다? 150보다. 비염 조건이고요. 단순 LP고요. 패착키 누르고 목표물 해답 다 눌러봅시다. 누르면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엑셀로 선행계획법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